발 안쪽이 되게 찢어지는 느낌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 발을 11자로 만들었는데 수술 받기 전에는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갔었거든요. 안짱다리처럼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문제가 좀 크구나. 혹시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전 지금 이제 현역 군인입니다. 좀 오래 걷거나 좀 오래 서 있으면은 발 안쪽이 되게 찢어지는 느낌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 평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거 제거하는 수술하고 평발인데 아치가 워낙 많이 내려가 있었어가지고 재건하는 수술도 같이 했어요. 네, 이 환자분은 젊은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발 내측과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15분 이상 걸으면 있다라는 것을 주된 통증으로 외래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엑스레이랑 검사를 해보니까 부주상골이 있어요. 사실 이분이 부주상골이 있는 거는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발 내측의 통증은 부주상골의 굉장히 전형적인 통증이거든요. 본인도 부주상골인 건 알아요. 근데 발바닥을 왜 찢어질 것처럼 아프냐 이거죠. 그래서 환자분한테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평발이 같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부주상골이 아프신 환자분들은 평발이 같이 있어요. 이유는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거는 주상골에 부골, 뼈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전 인류의 한 10%에서 15%는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주상골이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닙니다. 이 부주상골이라는 뼈가 평발이라는 발의 모양이랑 만났을 때 대부분 부주상골의 통증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주상골이 있으면서 평발이 있을 때 평발을 같이 수술하냐 아니면 부주상골만 치료하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 환자는 발바닥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평발의 증상입니다. 평발 증상이 있으니까 평발을 교정하고 발 내측의 통증이 있으니까 부주상골에 대해서 수술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편한 거 진짜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수술 끝나 있었어요. 수술하면서 뭐 제가 큰 이런 수술이 처음이었어가지고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마취가 풀리고 나서 이후에도 통증은 한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부주상골은 제거합니다. 말 그대로 부주상골이거든요. 메인 주상골이 있고 부골이 있기 때문에 부주상골은 제거해도 됩니다. 근데 부주상골을 제거했을 때 주의할 점은 이 부주상골이 강력한 힘줄,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후경골건을 주상골이라는 원래 뼈에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주상골에 대한 수술이고요. 평발에 대한 수술은 평발의 모양을 교정을 하는 수술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환자의 발 모양인데요. 평발의 모양 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이요 이렇게 앞을 보지 않고요 살짝 옆을 봐요. 약간 팔자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발 앞쪽이 외측으로 틀어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발 뒤꿈치도 종아리 쪽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앞쪽과 발 뒤쪽이 다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고 아치가 무너져 있는 것이 평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복원, 정상화시키는 것, 발 앞쪽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뒤꿈치도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아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뼈의 모양을 잘라서 바꾼 다음에 철판을 고정을 합니다. 대부분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주상골의 증상만 있는 경우도 많고 부주상골과 평발이 동반되어 있어도 평발을 문제없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경우에는 평발은 깔창으로만 해결하고 부주상골에 대한 수술만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렇게 이 환자처럼 두 개의 증상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에는 평발을 저는 꼭 같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 당시 처음에 이제 여기 발 안쪽 부분이 살 트는 정도까지 좀 무게를 잘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찢어지는 느낌 나고 되게 심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목발을 잡고 다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걸어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 통증이 진짜 하나도 안 느껴졌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마지막 수술을 끝내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제 발로 돌아왔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왼발은 그냥 너무 멀쩡하게 다니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신기합니다. 근데 인터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좀 많이 만족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는 재활의 특징은 환자를 좀 던져놓지 않는 거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병원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병원에서 이제 통기부스 풀고 걸으세요 하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환자분들이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헤매는 경우도 있고 내가 걸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못 걷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평발이라든지 부주상골 수술을 하면은 일단은 통기부스를 하고요. 통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상처를 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저희가 이제 환자 소독은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기부스를 자르고 4주간의 재활을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주는 걷는 것만 했습니다. 이 발하고 발목은 걷기만 해도 재활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체중을 디디고 걷는 게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발과 발목을 일단 부드럽게 풀어준 상태에서 무중력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환자를 띄웁니다. 그리고 걷는 모습을 카메라로 보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환자를 걷는 트레이닝을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쉽게 걷습니다. 그 기억을 10분 정도만 일깨워주면 굉장히 쉽게 걷는 거죠. 그 다음 2주일은 발목을 움직이고 발목 주변에 있는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발목이 많이 풀려요. 마지막으로 균형을 잡는 감각을 기르는 운동을 합니다. 이 균형 잡는 감각이 되게 중요한 게 재활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감각을 잡는 게. 저희가 땅바닥을 디딜 때 야 여기는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이렇게 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되는 순간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감각이 수술을 하거나 다치거나 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살리기 위한 작업을 해야 환자가 걸을 때 빨리 편해지고 운동에도 빨리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금은 항상 거의 모든 수술 후 환자한테 재활에 적용하고 있고,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없고 우리가 길을 알려주고 상황에 맞게 재활의 다음 단계를 그때그때 알려주는 게 환자분도 그런 의미에서 좀 편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아직 제가 이제 발을 얼마나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가 저는 그게 조금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한다라고 하면은 장기간 운동보다는 웨이트 쪽에서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레그 프레스 같은 것도 해보고 했는데 무난하게 다 했던 거 보니까 너무 고중량 스쿼트 정도만 아니면은 솔직히 스쿼트까지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부주상고라고 평발 수술을 할 때에는 일단 2년이 지나도록 환자가 통증이 없고 환자의 발의 모양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평발 수술에도 다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발과 부주상골은 2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년간은 주기적으로 의사가 정한 그 상태에 맞춰서 저희가 병원에 방문하는 게 중요한데요. 2년이 지나도 1년에 한 번씩은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발이라고 하는 거는 아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중력이 계속 발을 당기니까 발은 항상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평발이었던 환자를 제가 억지로 세운 거니까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항상 있죠. 다시 무너지면 부주상골은 다시 생겨나는 게 아니지만 발 내측의 통증이나 발바닥에 찢어지는 통증 이런 것들도 다 평발의 통증이기 때문에 다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럼 발이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빨리 발을 받치는 깔창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환자를 주기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각성을 언제 느꼈냐면은 발을 11자로 만들었는데 수술 받기 전에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갔었거든요. 안짱다리처럼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문제가 좀 크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통증도 있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저랑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빨리 검사 받고 빨리 조치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냅두면 병돼요. 발 내측에 통증이 있고 발바닥에 찢어지는 이러한 통증이 있다면 처음부터 병원에 오지 마시고요. 먼저 집 안에 실내에서는 야외용 슬리퍼 중에서 아치가 올라와 있는 형태의 슬리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리퍼를 신어주시고, 바깥에 야외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는 운동화 중에서는 이렇게 밑창이 평평한 단화는 좋지 않습니다. 밑창에 아치가 올라와 있는 형태의 신발들이 좋은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브랜드로는 프로스펙스, 아식스, 뉴발란스 이런 브랜드들이 좋습니다. 여기서 나온 러닝화, 트레이닝화 이런 신발들을 사시면 대부분 발바닥에 닿는 면을 보면 아치가 올라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운동화를 다 바꾸셔서 운동화와 실내용 슬리퍼를 바꿔서 신발을 좀 적용을 해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셔서 물리치료나 체해충격파, 주사치료, 투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비술적인 치료를 해보시고, 그래도 아프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술을 받아야 되나 해서 너무 겁내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